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 중요 소식들이 많이 나와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대출, 보유세, 시세 등과 관련된 소식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발표가 되죠. 자, 이번 주 발표에서는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하락세, 내림폭도 더욱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락폭이 마이너스 0.02%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가격 하락세도 마이너스로 다시 접근을 했다는 부분, 마이너스 0.01%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은요, 마이너스 0.03% 하락하면서 하락폭을 확대했고요. 인천 지역은 마이너스 0.05% 전주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 변동세는요, 서울 지역이 마이너스로 다시 전환이 됐고요. 경기 지역이 마이너스 0.02%로 전주 보합 대비 하락 전환했습니다. 인천 지역은 무려 마이너스 0.12% 하락을 했죠. 보시면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나 인천 지역 약세가 좀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하락이다 느낌은 없는데 인천 지역은 확연한 약세가 드러나고 있죠. 인천 지역은 올해 하고요. 내년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더 많고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5월 코피스 금리가 발표가 됐어요. 은행들의 주요 대출 상품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이 코픽스 매달 15일날 발표가 되는데 1.98%가 나왔습니다. 거의 2% 가까이 육박하고요.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부분이죠. 얘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 이 코픽스가 0.8, 0.9 이랬거든요. 지금 1%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자, 코픽스 금리 발표 다음 날인 16일부터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출금리 산정은 어떻게 됐냐면요. 코픽스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요. 여기에 가상금리를 더한 다음에 여기에 우대금리를 빼서 대출금리가 산정이 됩니다. 당연히 기준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대출 최저금리도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우리은행 전세 대출 금리가 3.48%가 최저고요. 6개월 변동입니다. 1년 변동은 3.85%까지 올라갔네요. 자,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요, 무려 4.46%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국민은행 대출상품금리도 올라갔습니다. 먼저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6개월 변동금리 기준으로 3.69%고요. 신자의 코피스 6개월 기준은 3.68%입니다. 5년채, 금융채 5년과 연동되는 상품은 4.33%나 되네요. 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3.59%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최저금리고요. 여기에 은행이 제시하는 충족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저금리에서 더 가상금리가 붙고요. 또한 신용도가 문제 있으면 여기서 또 가상금리가 붙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주담대나 전세대출 3% 후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7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하면 아마 8월 달부터는 4% 수준이 될 겁니다. 4%면 수요자 찾기 진짜 힘들어요. 자,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LTV 80% 대출 규제 완화 법은 저희가 얼마 전에 부동산 대책 유출이라 해가지고 영상에서 다뤄드렸죠. 근데 그 세부적인 방안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 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이 내용 저희가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자, 먼저 기존 정책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원래 기존에도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 완화 방안이 있었거든요. 먼저 이 기존 정책 대비해서 소득 요건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든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없어지고 소득에 상관없이 다 받을 수가 있게 돼요. 또한 주택 기준도 투기과열지역은 9억 이하, 조정 대상 지역은 8억 이하에서 요건이 폐지되고 10억 초과하는 주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대 수준 최대 4억 한도에서 6억 한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원래는 50%에서 70%까지 가격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적용되던 게 일괄 80%로 바뀌게 됩니다. 단 이거는 생애 최초 구입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생애 최초 구입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하여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생애 최초 구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이 안 되고 서민 실소유자 LTV 우대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무주택 실소유자는 무엇인가요? 기존에 있던 정책이에요. 먼저 주택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적으로는 9억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8억 이하여야 되고요. 소득 제한도 있어요. 1년에 9천만 원 이하로 벌어야 됩니다. LTV 규제도요. 단계별로 적용돼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은 60에서 70%, 투기 및 투기과열 지구는 50%, 50%에서 60% 주택 가격별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또한 대출 한도가 4억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헷갈리실 리는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궁금한 게 있죠. 바로 DSR 40%가 유지되면서 이게 최대 6억까지 대출해 준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대출 금리도 크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과연 청년층 미래소득을 얼마나 인정해 줄까? 여기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청년의 기준도 볼게요. 자, 보면은 만 20세부터 39세 차주를 청년의 기준으로 보고요. 그 사람이 만기 10년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에 장래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소득 인정상식 시 소득 증가율을 계산하는 걸 봤더니, 자, 일반적으로 주택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30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요, 20년 정도로 대출 기간을 정했을 때 17.7% 소득 인정 비율이 더 늘어나는 곳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대 후반 같은 경우는요, 고작 5.3%만 증가하게 됩니다. 진짜로 많이 증가하는 사람들은 20대에서 24세인데 30년을 할 경우에 51% 증가한 것도 있지만 실제 이 나이 때 주택을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30대 초반의 경우에 15에서 20% 내외로 증가하는데 실제 주택 마련은 35세에서 39세에서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소득 증가 효과는 5에서 6%밖에 안 됩니다. 자,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 상품 관련된 부분도 나왔습니다. 연령 제한 부분이요. 먼저 이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가 왜 나왔냐면은, 자, 이 DSR 규제라는 게 소득 대비 원리금과 이자 상환 비율이 40% 못 넘게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걸려서 대출을 많이 못 받네. 그래서 미래 인정소득 좀 해주고, 또 하나 대출을 장기간 빌리면은 매월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만 가능하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에요. 먼저 적격대출, 그나마 제한이 적은 적격대출은요,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를 받으려면 좀 젊어야 돼요.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만 받을 수 있고요. 40년짜리 정책 모기지는요, 만 39세 이하 그리고 7년 이내 신혼부부만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LTV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건 맞는데 이 DSR 규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대출 증가 효과, 수요 증가 효과는 못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유세 감면 방안.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고 생각보다 빨리 실행이 됐는데 여기서 좀 의외였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뭐 재산세 감면해주거나 1주택자 뭐 기본 공제 비율을 3억 원 추가로 늘려준다는 거 이해하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의아했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작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사람 대상이 1세대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유세 감면에 다주택자도 큰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 거 어느 정도 혜택을 받나 봤더니 마포 레미안 프로지와 음마아파트 보유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1년에 5천만 원 가까이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표를 봤더니 이제 이거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고 나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 공시가격이 35억 원 되는 사람 원래 올해 종부세를 9,400만 원 내야 되는데 4,6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진다는 부분이죠. 물론
이런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부분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계속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던 부동산 규제들은 차츰차츰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다주택자 보유세 감면 방안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러면은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동안 진행을 하는데 그 취지가 좀 희석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게 보유세 부담이 무서운 사람한테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를 도입해서 팔고 나가게 하는 기회를 주겠다고 한 건데 종부세를 이렇게 많이 깎아주게 되면 팔고 나가는 사람은 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종부세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세금 요소는 아니에요. 그동안에 계속 종이 호랑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이죠. 어쨌든 예상보다 다주택자 보유세 감면 방안이 빨리 나왔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립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 아는 만큼 기회를 잡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그냥 영끌 투자하다가는 계약금 날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조정이 올 겁니다. 다시 없을 기회 지식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도 흐름은 필수라는 거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